저는 그 코드박스의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그 러스트로 이제 텐더비트를 구현했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게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저희가 텐더비트를 구현하면서 있었던 이슈들, 이제 제가 작년에 디버깅하면서 붙였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들, 고려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파트고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그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그걸 해결한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까 나왔던 그 프리커밋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프리커밋을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결국 블록에 기반해서 저장을 해요. 모든 정보는 블록에 있는 정보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시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프리커밋 역시 이제 블록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프리커밋을 저장을 할 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각 노드가 각자 3분의 2개의 프리커밋을 받으면 커밋이 됐잖아요. 그럼 각 노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리커밋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노드가 참여했으면 저는 한 70개만 모아서 이제 프리커밋 했을까 난 커밋 해야지 할 수 있고, 선편이는 한 80개 모아서 이걸로 프리커밋 해야 되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알고 있는 프리커밋 셋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그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록이 이제 이전 블록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서로 순서를 맞춰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리커밋이 이제 해시 블록에 들어가니까 이제 블록 해시에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그럼 각자가 생각하는 유효한 블록의 해시가 달라져요. 왜냐면 프리커밋이 달라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우리 이 프리커밋까지만 인정하자고 해서 또 새로 한 스텝을 더 넣는 것도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한데, 그 텐더미트 고어 구현체나 이제 저희 구현이나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뭐냐면 이제 다음 블록이 이전 블록의 프리커밋을 담는 방식이에요. 말로 들으면 간단한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림을 보고, 이제 왼쪽은 이제 프리커밋이 없는 프로포절 블록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포절 블록의 해시에 대해서 다들 그 투표를 하겠죠. 프리보트 투표도 하고 프리커밋 투표도 하고, 그 투표를 하면 이제 컨펌드된 블록과 내가 커밋한 블록은 당연히 프리커밋들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 세 블록은 다 같은 하이트의 블록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셋 다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4개 중에서 3개를 들고 있으면 유효하잖아요. 셋 다 이제 커밋된 블록인데 가지고 있는 프리커밋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의 해시를 계산하면 서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을 이을 수가 없죠. 한 하이트에 이제 유효한 블록이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블록이 이전 블록의 프리커밋을 담게 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결국에는 각자가 이제 프리커밋을 모았으면은 다음 블록을 프로포저하는 프로포저가 자기가 이전 블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프리커밋들을 현재 프로포저에 포함시켜서 블록을 프로포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모두가 그 블록에 있는 프리커밋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 height n-1에 대해서도 맨 처음 프로포절 했던 블록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프로포절 블록의 해시가 이제 컨펌된 블록의 해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블록을 해시를 계산할 때 이전 블록의
프리커밋들이 다 완성된 상태로 블럭을 공유하니까요. 그럼 지금 네, 질문해 주세요. 이전 블록의 프리커밋만 가지고 해시를 만들고 지금 프리커밋은 해시 만들 때는 쓰지 않고 네. 다음 블록 만들 때는 다음 블록에 포함시키는 거죠. 쓰겠다. 네. 이렇게 하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하자 하고 이제 구현을 하면 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잭션과 블록의 전파가 중요한데 전파를 할 때 이제 그냥 내가 받은 걸 바로 전파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검증을 해야 돼요. P2P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각자 검증을 해서 이제 이상한 블록이나 이상한 트랜잭션을 전파를 안 해야 이제 네트워크가 청정하게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블록을 제가 n-1에 대해서 제가 프리커밋들을 다 모아서 저는 커밋 상태예요. 그럼 이 유효한 블록을 당장 이제 친구들한테 뿌려주고 싶겠죠. 나 이제 유효해 하고. 근데 이 블록은 다른 노드가 봤을 때 유효한 블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텐더민트에서 한 블록이 유효하려면 이 블록에 대해서 3분의 2개 이상의 프리커밋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만으로는 그 싱크를 할 때 전달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얘랑 함께 딸려가는 프리커밋들을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텐더민트 구현체는 그냥 그렇게 같은 그 프리커밋들을 같이 보내주는데 코드 체인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컨센서스를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이제 POW랑 텐더민트가 있고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솔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 싱크 모듈은 이제 컨센서스랑 상관없이 동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POW에서의 블록은 다들 비트코인 방식 간단하게 기억하시죠? 그 블록의 해시만 봐도 얘가 유효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POW에서의 블록의 싱크는 그 블록만 보내면 완성이 되는데 텐더민트에서는 그 블록만 보내면 싱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노드 B가 이제 나는 5번 블럭까지 알아 이제 하고 이제 블럭 A가 나는 3번까지 알아 했으면 당연히 A는 이제 B한테 4번, 5번을 주고 하고 이제 B는 A한테 4번, 5번을 주죠. 그럼 이게 이제 POW면은 얘네들의 블럭들의 해시를 보고 얘는 적당히 안전하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고 다시 또 퍼뜨리면 되는데 이제 똑같은 싱크 모듈을 이제 텐더민트에서 쓰면 그 프리커밋들이 안 들어있잖아요. 블럭 5번의 프리커밋은 전달되지 못하잖아요. 블럭 단위로 주게 되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줘도 노드 A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블럭은 4번까지예요. 4번에 대한 프리커밋은 블럭 5번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블럭 5번에 대한 프리커밋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해결할 때 추가적으로 그 싱크에서 이제 프로포절의 개념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사실 블럭 5번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블럭 6번까지 전달해 주려고 하면은 결국 모두가 같은 블럭을 보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타고 갈수록 믿을 수 있는 블럭이 적어지고 그래서 내가 5번까지 아는 상태로 이제 블럭 형태의 블록 그 싱크를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이 이제 프로포절을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포절은 이제 정해진 프로포저가 만들어서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블럭이고 그리고 내가 프로포저 블럭이 있으면은 그 프로포저 블럭 안에 그 이전 하이트에 프리커밋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 그 프로포저까지 전달을 하면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 보낸 사람과 같은 블럭까지를 싱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프로포저 6는 네. 다른 프로포저가 준 거를 다시 전달을 네, 다시 싱크 모듈에서 또 한 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텐더민 그 컨센서스 모듈이랑 이제 싱크 모듈이 따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블록 싱크에서는 그 확장된 블록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제 텐더민트 모듈에서는 컨센서스 모듈에서는 이제 뭐 프로포저이나 보트들을 따로 따로 하거든요. 그 목적이 좀 별개의 것이라서 그 구분이 나뉘어져 있고,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컨센서스 모듈에서만 있었던 프로포저 블럭을 이제 싱크 모듈에서도 전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POW에서나 이제 텐더민트에서나 안전하게 잘 동작하는 컨센서스 모듈이 싱크 모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컨센서스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제 텐더민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했던 것들이었고요. 이제는 저희도 이제 텐더민트 구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개선을 시도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시그니처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건데, 아까 봤듯이 그 블록에 프리커밋들이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30대를 돌리고 있는데, 그럼 30대에 이제 프리커밋을 다 모으면 대충 2kB가 돼요.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초반에는 대부분 그렇게 트랜잭션이 많지 않은데, 그럼 대부분의 네트워크 비용과 디스크 비용이 저 프리커밋들로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줄이면 좋겠다 해서 줄이는 방향을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중에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을 하면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30개의 시그니처를 하나의 시그니처로 합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베리파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쳐진 시그니처를 베리파이 하면은 사실상 30개가 동시에 통과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이제 시그니처 길이가 확 줄어드니까 이제 뭐 네트워크나 디스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노르 시그니처에 그 어그리게이션을 쓰려고 했는데, 왜 시노르냐 하면은 저희 뭐 비트코인이나 저희 코드체인이나 이제 서명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건 ECDSA 서명 방식을 쓰는데, 시노르는 그 서명 방식에 비해서 이제 서명이랑 베리파이 하는 게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비트코인에서 그 ECDSA 서명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서명된 내용을 좀 바꿔서 유효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의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밸리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시노르는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사이즈, 서명의 사이즈도 좀 더 작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K of K, 그러니까 키가 K개 있을 때 그 전부 K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풀리는 멀티 시그니처 지갑,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그리게이션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기본은 보통 ECDSA인데, 이제 이 시그니처 스킴에 비해서 다른 시그니처 스킴들을 써보자 하는 것 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시노르가 있고 BLS가 있거든요. 그래서 BLS를 또 보자면은 BLS도 되게 간단한 스킴으로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도 뭐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BLS를 쓰려면 그 저희가 이제 서명 방식에서 그 타원 곡선 맞죠? 그 일리프틱 커브를 정해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쓰고 있는 커브가 BLS랑 안 맞아요. 그렇다고 커브를 2개 쓰면은 이제 커브를 많이 쓸수록 약간 보안상으로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브 둘 중에 하나만 뚫려도 위험해지니까 두 개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BLS는 그 페어링이 되는 커브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저희가 코드 체인이 쓰고 있는 SEC-B256K1은 그 페어링을 지원하지 않아서 BLS를 쓸 수 없고요. 그리고 BLS 특징으로는 페어링이 뭐예요? 뭐 설명하실래요? 그 엘립틱 커브 페어링 펑션이라고 뭔가 되게 좀 사실 정의는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페어링 펑션 같은 거의 특징이 좀 호모몰픽한 연산들이 좀 잘 지원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뭔가 페어링 펑션 내에서 뭐 주 인자가 있는데 뭐 하나에다 예곱한 거 뒤쪽에 예곱한 거 이렇게 교환된다거나 뭔가 그런 그러니까 수학적 성질이 좋은 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어떤 연산 E가 있으면은 AX랑 BY가 있으면 이게 X, Y의 그 여기로 이제 지수로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커브에서. 근데 이제 SEC-B256K1은 그게 없고 이제 다른 커브는 그게 있어. 발견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BLS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텐더민트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그 모든 노드들은 그 특정한 밸리데이터가 어떤 퍼블릭 키를 쓰고 있는지 알아요. 사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뭐 서명을 검증할 수 있었겠죠, 보트들을. 그리고 모든 라운드에서 모든 밸리데이터들은 이제 그 블록과 라운드에 대해서 서명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만든 서명들 프리커밋들은 이제 블록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까 모든 밸리데이터들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퍼블릭 키가 실제로 퍼블릭 키를 말한 노드들이 실제 자기들이 프라이빗 키 없는데 이미의 숫자를 내가 퍼블릭 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텐더민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서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키가 있다고 하면 진짜 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매 라운드마다 그 어그리게이션을 해야 될 때 이제 프리커밋들을 할 건데 그 누구의 프리커밋들이 몇 개까지 모일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리. 그러니까 30명이 참여하는데 언제는 뭐 20개만 모일 수도 있고 언제는 27개만 모일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가 빠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노르 시그니처 스킴을 좀 볼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어그리게이션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노르에서 이제 어그리게이션 스킴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걸 먼저 볼게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각각의 이제 뭐 밸리데이터들이 각자 서명을 생성을 할 거고 그 서명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xi가 이제 i번째 노드의 퍼블릭 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모든 노드의 퍼블릭 키를 더하면 x예요. 그리고 이제 시노르 시그니처는 서명을 만들 때 랜덤 값을 항상 하나씩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랜덤 값이 스몰 r i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는 그 노테이션인데 스몰들은 그 일종의 그냥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라지로 써진 것들은 그 커브 그 타원 곡선의 점들이 타원 곡선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나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퍼블릭 키가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그 그냥 숫자고 퍼블릭 키는 그 숫자에 대응되는 곡선의 점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퍼블릭 키가 라지 x였고요. 스몰 x가 프라이빗 키겠죠. 그리고 이 r은 라지 r은 이제 랜덤 넘버고 스몰 r은 랜덤 넘버고 라지 r은 그 랜덤 넘버에 대응되는 커브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커브의 점들을 다 합치면 그냥 라지 r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슈노르 시그니처의 서명을 만들면 값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두 개가 뭐냐 하면은 그 S 값이랑 이 스몰 s 값이랑 이 라지 r 값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밸리데이터가 서명을 만들어도 이 스몰 s와 라지 r를 만드는데 이거는 그 어그리게이션 스킴이니까 조금 살짝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이제 s를 만들어요. s는 각자 자신의 랜덤 넘버에다가 이 그 모든 사람의 퍼블릭 합한값, 모든 사람의 라지 r을 합한값, 그리고 메시지를 다 컨캣해서 해시한 값에다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곱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의 서명인 거고 각자의 s인 거죠. 이 s를 전부 더한 거를 그냥 스몰 s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전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만든 새로운 시그니처는 이 스몰 s와 라지 r이 나와요. 그럼 이거가 맞는지 이게 맞는 시그니처인지 어떻게 검사하냐면 s에다가 스몰 s에다가 이 제너레이션 포인트를 곱하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이제 s는 모든 r 값들이 다 더해졌었죠. 그러면 스몰 r에다가 g를 곱한 게 하나 나올 건데 그게 라지 r이죠. 그리고 그 이제 뒤에 x 항도 이 해시가 상수죠. 이건 상수고 뒤에 이제 프라이빗 키들이 다 더해지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프라이빗 키 다 더한 거에다가 이 g를 곱하면 라지 x가 돼요. 그래서 우린 이미 라지 x랑 라지 x는 알고 있었으니까 m이랑 그거를 이 식에 넣어서 내가 받은 s랑 r이 이 식을 만족하는지 보면 이제 시그니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브한 방식으로 시노르 어그리게이션을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그 로그키 어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퍼블릭 키들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제 시그니처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퍼블릭 키와 r을 공개해야 돼요. 라지 r. 근데 이때 제가 실제로 스몰 r이랑 스몰 x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임의의 x와 r을 보내도 다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제가 임의의 x와 임의의 r을 보냈다면은 제가 이 값이랑 이 값을 사실상 맘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 맘대로 사실상 x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알고 있는 그 s 값으로 이 시그니처를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텐더민트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앞에 전제한 거긴 한 거죠. 로그키 어택이 네, 그 텐더민트 환경에서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저 스캠이 갖는 문제 중에
내가 남의 거 미리 다 받아보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결국 더해진 값만 검증하는 데 쓰일 거니까 네. 내가 나머지 뭐 30대가 있었는데 29대의 값을 다 받아보고 나 그럼 컴퓨테이션 해서 x가 이 값이 되길 원하고 r이 이 값이 되길 원해서 내가 뭘 보내야겠다를 나중에 결정하는 뭔가 그런 노드들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R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개하기 전에 뭐 R의 커밋먼트 밸류를 공유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제약이 주어져야 돼요. X는 텐더민트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건 증명되죠. R은 매번 사인할 때마다 달라져요. 네. 네. 그냥 공개를 해야 되겠네. 매번 할 때마다. 라지 R을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다른 애들 거를 그러니까 나만 먼저 공개하고 다른 애들 걸 못 보는 상태에서 공개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커밋먼트 스킨 같은 게 필요해져서 이게 텐더민트 컨텍스트에서는 뭔가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지는 드라마까지 있죠. 뭔가 잘 안 되면 계속 스텝을 늘리고 싶어져요. 프리 커밋 만들어도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원래 저 스킴이 제한된 상황은 뭔가 이렇게 텐더민트 환경이 아니고 뭐 10명이서 10명이서 동의하는 뭐 공동 트랜잭션 같은 거를 만들 때 나도 사인하고 너도 사인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모두 사인할게 확정된 상황, 뭔가 이런 참여하는 인원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스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킴 방금 나이브한 걸 좀 고친 게 이제 뮤시그 스킴이라고 있는데, 보시면 X의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한 게 아니라 한번 해시를 해요. 모든 퍼블릭 키를 더해서 그걸 해시한 걸 L이라고 부르고, 그 L에다가 다시 또 각자들의 퍼블릭 키를 컨캣해서 또 해시한 것, 이제 또 자기 퍼블릭 키를 곱해서, 복잡하죠. 이걸 다 더한 걸 X라고 치고 R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각자의 S 값, 각자가 서명을 해서 SI 값을 만들면 RI 값은 이제 아까랑 동일한데 여기 뒤에 게 상당히 복잡해졌죠. 그래서 근데 아까랑 큰 방식은 똑같아요. 이 S 값을 다 더하면 결국 밑에 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는 각자의 그냥 프라이빗 키 값들이 더해졌다면, 지금은 각자의 프라이빗 키 앞에 있는 또 임의의 상수 값이 더 있어서 얘네들까지 같이 곱해져요. 그래서 아까 공부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퍼블릭키 같은 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더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로그키 어택 같은 걸 막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메인이지 않나요? 네, 그게 가장 메인이고, 저걸 비트코인에서 제안한 이유가 원래 저 복잡한 스킨 말고 이전에 등장했던 스킨이 있는데, 그거는 검증식이 아까와 같이 한 개의 식으로 검증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식을 검증해야 돼서, 그래서 한 개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컴퓨테이션 로드가 적어지는데, 그래도 저 한 개의 식, 그러니까 간단한 한 개의 식만을 계산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복잡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최종식의 검증이 시그니처 한 개를 검증하는 식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제한된 스킨이에요. 뮤식은 따로 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킨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그 페이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시그니처를 합할 수 있는데, 죄송해요. 그중에 3분의 2나 뭐 이걸 합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스킨이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열심히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그 양쪽 다 그 퍼블릭 랜덤넌스가 먼저 공유가 돼야 돼요. 서명을 하기 전에. 그리고 양쪽 다 그 누가 참여할지가 미리 결정이 돼야 돼요. 그 참여자들끼리 R과 X가 공유가 돼야 되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텐더민트에서는 미리 알 수가 없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방금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 로그 키 어택이 안 돼도 R 값만 미리 공유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 보통 R 값이 예측 가능하거나 재활용되거나 이러면 항상 위험한데 뭔가 그리고 컨트롤 되는 것도 위험한데 남들의 정보를 다 미리 받아보고 하는 게 위험해서 그 커밋먼트 스킴이 필요한데 커밋먼트 스킴이 필요하면 커밋먼트를 미리 교환하는 스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알값 제대로 맞는지 다음에 공유하는 이런 복잡한 스텝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텐더민트 뭐 라운드를 늘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네트워크 상황이 어떨지 모르는데 되게 복잡성을 많이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단순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약간 피기베킹하는 건 안 되나요? 뭐 지금 어차피 그 텐더민트도 라운드가 페이지가 두 개니까 프리보트, 프리커밋이 있으니까 프리보트에 실어 보낸다든지. 네네. 그래서 현식님이랑 그 얘기했던 게 그 뭐 프리커밋 단계에서 한 스텝을 줄여도 네. 근데 그래도 한 스텝 더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라운드를 예를 들면 또 다른 제안인데 사실 오늘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지금 핫스톱의 제안은 그 지금 속성 중에서 리스판시브니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하나 더 늘리거든요. 스텝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걔는 프리보트, 프리커밋, 커밋, 뭐 디사이드 막 이렇게 하거든.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하나 더 있으면 둘 다 피기베킹 할 수 있는 건가? 원래 스텝이 더 있는 애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가면 사실 스텝이 늘어나도 어차피 하나씩 다 중첩되니까 그 늘어난 효과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 파이프라인하고 같이 보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다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 일단 진행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그 하나의 시그니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거는 잠깐 홀드했고 그거 말고 그냥 밸리데이션을 배치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 다 하더라도 이제 시그니처를 계산하는 거는 되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베리피케이션에 이제 들리는 시간을 줄이자 쪽도 이제 저희가 봤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상수들을 만들어서 그 아까 R 값들 그리고 S 값들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더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거를 다 빼면은 이게 드모가 성립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그 일리프틱 커브에서 그 커브의 점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계산이 좀 비싼 계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상수들끼리 다 곱한 다음에 커브에 곱한 거 횟수를 줄이는 방식이 돼서 이제 밸리파이케이션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선표님이 넣으실 겁니다. 네, 저 정도는 넣을 수 있는데 대신 저게 의존하고 있는 한 가지는 확률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랜덤 값뭐 A2부터 AN까지를 선정해서 임의로 곱한 다음에 저렇게 한번 검증했을 때 사실 저 값을 맞게 할 수 있는 다른 x들이 좀 없다. 그러니까 A하고 A2부터 AN까지를 랜덤으로 선정했는데 저 식이 우연히 맞을 확률이 다른 시그니처를 우연히 만들었을 때 겹칠 확률이 거의 없다 라는 추가적인 전제가 필요하긴 한데 네, 근데 다른 데서 보통 제로노미즈 프로프 같은 거 쓸 때도 저 정도 가정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겹칠 것 같아요. 저희 그좀 제가 파악하고는 잘 몰라서 그냥 제 생각인데 R값이 무조건 랜덤 해야 되는 건가요? 슈노로 시그니처에서는 그 R이 좀 밖에 나와 있는 값인데 그래서 뭔가 ECDSA 같은 애보다 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값. 그러니까 시그니처 생성하는데 R은 한 번 생성해서 나는 퍼블릭한 대문자 R만 계산하고 그 소문자 R은 잘 버려야 돼. 아무도 사실 자기도 알 필요 없어요. 다음 생성할 때도 알 필요 없고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랜덤한 값이 아니고 규칙적인 값을 쓰면은 그 시그니처 계산할 때 이제 R 값을 누군가 결국엔 뭐 그 규칙을 보고 알게 되면은 그 프라이빗 키가 역추적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를 만들 때 쓰는 스몰 R 값이 뭔지 알게 되면 밖에서. 지금 그 슈노로 시그니처 포함해서 약간 암호학 특집은 따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텐더민트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앞으로의 일감을 이제 배치 밸리데이션 보고 있었다가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뭐 리브라나 다른 데에서도 이제 도입하겠다고 말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뭐냐면 그 텐더민트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밸리데이터가 결정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1분 뒤, 1시간 뒤를 대충 누가 블록 생성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산 시스템에서 이제 안정적인 분산 시스템이면 제가 임의의 누구를 공격했을 때 별로 타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포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 컨스턴스에서. 그리고 프로포저는 보통 뭐 머신 한두 개 돌릴 거고요. 그러면은 임의의 공격자가 그 프로포저 머신들만 딱 골라서 공격을 하면은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리더 일렉션이 디터미니스틱 하긴 한데 실제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누가 될지 모르게 하자가 하나의 이슈 중에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때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제 VRF 펑션을 보통 쓰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Verifiable Random 펑션이라고 그 뒤에 VRF 이야기 했구나. 네. 그래서 VRF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펑션이냐면 일종의 랜덤 펑션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계산했을 때 임의의 값이 나오는데 그 계산해서 나온 값과 프루프가 나오거든요. VRF의 리턴으로. 그래서 이 아웃풋이 정말 이 VRF 펑션을 써서 나온 값이다라는 걸 증명할 모든 사람이 베리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VRF랑 시그니처 스킴이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닮았냐면 그 시그니처 스킴도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내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하면 그 시그니처가 나오고 프루프가 나오죠. 시그니처도 적당히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하면은 시그니처가 깨진 거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시그니처가 나오고 그 시그니처가 그 특정한 프라이빗 키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는 프루프로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닮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시그니처 스킴은 예측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나올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 자체 숫자 자체가 그뭐 수학적으로 그 규칙성이 없다라고는 딱히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그니처들 간에 뭔가 어떤 비트들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VRF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수도 랜덤리스하게 이제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시그니처는 이제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스몰 r값 바꾸면 계속 다른 시그니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VRF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랜덤 값이 디터미니스틱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랜덤 값을 만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한 10번 돌려보고 이거 마음에 들어 결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VRF는 이제 인풋에 대해서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결과를 내는 거를 이제 보장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스킴이랑 비슷한데 살짝씩 달라요. VRF 실제 논문들을 보시면. 그래서 리더 일렉션이 이제 VRF를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 라운드마다 이제 프로포저가 바뀌어야 되죠. 그때마다 그 라운드랑 뭐 블락 해시를 가지고 이제 VRF 펑션을 돌리면은 이제 적당히 랜덤한 넘버가 나오고, 뭐 그걸 이제 저희 흔하게 쓰듯이 밸리데이터 카운트로 나눠서 쓰면은 이제 실제 그 라운드가 돼서 그걸 계산을 해야만 누가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자도 실제 그 밸리데이터가 결정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적어도 이제 공격자는 모든 밸리데이터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텐더민트 쪽 쓰는 여러 애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프로포저도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와야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전 프로포저가 이제 뭐 블록에 그 값을 넣는다고 하면 이전 블록이 생성이 되면 그 다음 프로포저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락 해시를 넣는 이유가 그래야지 그 블락이 생성될 때까지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뭐 VRF가 있고요. 그래도 잠깐 동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잠깐. 네, 그 시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줄리는 거죠. 이제 네. 그때에서 이제 내가 공격해야지 하면 이미 이제 컨센서스가 끝날 정도로. 예를 들어 저희는 지금 이제 밸리데이터 셋이 결정되면 이제 1시간 동안 이미 그 순서가 이미 다 결정이 돼버려요. 저희 코드 체인에서는 지금. 네, 오늘 여기 아마 슬라이드에서 언급 안 할 텐데 사실 VRF 펑션을 쓰면 할 수 있는 또 다른 테크닉이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노드가 30대면 고정돼 있고 그 중에 누가 넥스트 프로포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이번 텀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것인가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드 개수가 1000대가 있는데 1000대가 다 들어와서 합의를 하는 저기 DFT 알고리즘은 없어요. 왜냐면 그 커뮤니케이션 컴플렉스 때문에 사실 기하 복수적으로 늘려지거든요. 그래서 1000대는 안 되고 한 100대 정도만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스케일러빌리티 한계이기도 해요. 우리는 최대한 많은 노드가 참여하길 바라지만 어쨌건 어퍼 바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VRF 펑션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VRF 펑션으로 다음 턴에 참여할 밸리데이터 목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쨌거나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 조작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작 불가능하면서 검증 가능한 어떤 스킴이 있어야지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때도 VRF를 쓸 수 있다. 약간 마법과 같은 보시는 거죠. 이 페이스북이 쓰려고 하고 있죠. 네. 네. 이제 저희가 텐더민트 이건 미리 계산을 했던 건데, 계산한 것 중에 아까 보면은 그 라이브니스나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 프로포저가 자기가 락이 걸린 걸 다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 시점이 와야 이제 다시 뭐 락이 풀리든 아니면 다시 락대로 똑같은 블록이 합의가 되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락이 된 얘가 프로포저가 될 때까지 몇 라운드가 또 진행이 돼야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30명, 100명, 뭐 1000명이 하면은 그 중에 뭐 우연히 이제 락이 안 걸린 얘들이 계속 프로포저 했으면 계속 시간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락 이제 아까는 그 프리보트 정확한 그 라운드에 프리보트를 받아야만 락이 생겼었는데 이제 그거를 개선을 해서 언제든지 그냥 내가 락이 걸렸고 상대방이 내가 가진 락이 안 걸렸고 제가 뭐 라운드 3에 락을 걸었어요. 프리보트를 봐서. 네, 선표님이랑 제가 연결이 돼서 봤더니 선표님은 자기가 아는 락이 없대요. 그럼 제가 이제 선표님한테 라운드 3에 대한 락에 대한 프리보트들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쓰면은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빠르게 합의를 볼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프로포저가 이미 더 그 높은 라운드에 걸려있는 락을 모르고 엉뚱한 걸 프로포즈해서 그 시간 낭비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나는 어디까지 락이 걸렸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서로 간에 그 락을 공유하는 게 지금 구현이 돼서 이건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속하고 텐더민트에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 락을 준 애가 비잔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잔티니어도 그 프리커밋을 위조할 수는 아니 프리보트를 프리보트. 위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그너처를 위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잔티니어도 컴퓨테이셔널리 리미티드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너처를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어차피 줄 수 있는 저도 제가 다시 또 항상 검증을 하거든요. 이게 적절한 라운드. 제가 준 프리보트가 실제로 이번 그 라운드에 참여하고 있는 밸리데이터의 프리보트가 맞는지는 검증을 할 거고 비잔티는 내가 그거를 통과하는 프리보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 프리보트 프리컴퓨터 다 시그니처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다 검증할 수 있는 정도. 아까 저희 텐더민트 얘기할 때 그 크립토그래픽 어썸션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프라이빗 키는 각자가 다 잘 지키고 있다라는 전제를 여기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고요.